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제3장. 마릴라 커스버트가 놀라다. 마릴라는 매슈가 문을 열자 급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나 기다랗게 따내린 빨간 머리에다 유난히 반짝거리는 눈을 하고서 딱 달라붙은 보기 흉한 원피스를 입은 별난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깜짝 놀라서 멈춰섰다. 마릴라가 벌컥 소리쳤다. 오라버니! 저 아이는 대체 누구죠? 남자아이는 어디 있어요? 매슈는 의기소침해서 말했다. 남자아이는 없었어. 이 여자아이뿐이었어. 매슈는 아이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고갯짓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마릴라가 강조하듯이 말했다. 남자아이가 없었다니요? 남자아이가 있었어야 하잖아요. 우린 스펜서 부인한테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펜서 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여자아이를 데려왔더라고. 내가 역장에게 물어봤거든. 그러니 이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도 아이를 거기에 내버려 두고 올 수는 없었어. 마릴라가 다시 소리쳤다. 아이고, 골치 아프게 됐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이는 생기가 다 빠져나간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대화의 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아이는 자신의 귀중한 가방을 툭 떨어뜨린 채 앞으로 한 발짝 걸어나와 두 손을 꼭 쥐었다.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절 원한 게 아니었군요.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원치 않는 거군요. 예상했어야 하는데 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서 하염없이 지속될 순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아무도 날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려는 것도 알았어야 하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눈물을 터뜨렸다. 식탁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식탁 위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파묻은 채 엉엉 울어댔다. 매슈와 마릴라는 난처해서 난로 너머로 서로의 얼굴만 마주 보았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렸다. 이윽고 마릴라가 어설프게 돌파구를 뚫어버리고 했다. 자, 얘야, 그런 일로 올 필요는 없어. 아니요, 있어요. 아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아주머니가 고아인데 자기 집이 될 줄 알고 찾아간 집에서 남자아이가 아니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울지 않겠어요? 아주머니도 저처럼 울을 거예요. 이제껏 이렇게 비극적인 일은 처음이에요. 오랫동안 짖지 않은 탓에 상당히 서투르기는 했지만 마릴라의 엄한 표정이 한가득 내키지 않는 웃음이 부드럽게 떠올랐다. 자, 그만 눈물을 그쳐. 오늘 밤 당장 문 밖으로 내쫓진 않을 테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때까지 넌 여기 있을 거야.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간곡하게 말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라니? 그게 내 이름이니? 아니요, 진짜 제 이름은 아니지만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셨으면 해서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내 이름이 코델리아가 아니라면 뭐니? 앤 셜리예요. 그 이름의 주인은 마지못해서 더듬더듬 말했다. 하지만 제발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에 잠깐 동안 있을 거라면 절 어떻게 부르든 아주머니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앤은 너무 멋없는 이름이에요. 냉정한 마릴라가 말했다. 멋이 없다니 당치도 않아. 앤이란 이름은 아주 분별력 있는 이름이야. 부끄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앤은 다시 해명했다. 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코델리아가 더 좋을 뿐이에요. 저는 언제나 제 이름이 코델리아였으면 하고 상상했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간 쭉 그랬어요. 어릴 때는 제럴딘이라고 상상했지만 지금은 코델리아가 더 좋아요. 그런데 굳이 앤이라고 부르시겠다면 제발 끝에 E가 있는 앤으로 불러주세요. 마릴라는 찻주전자를 들고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부르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니? 어머, 많이 다르죠? 훨씬 품위 있게 들리잖아요.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때 아주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떠올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짧게 부르는 애는 끔찍해요. 하지만 이가 들어간 애는 무척 고상해 보이잖아요. 만약 끝에 이가 있는 앤으로 불러주신다면 코델리아라는 이름을 단념해보도록 애쓰겠어요. 그래, 잘 알았다. 끝에 이가 있는 애나. 이 오해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겠니? 우리는 스펜서 부인한테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어. 고아원에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니에요. 많이 있는걸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는 11살쯤 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제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요. 아주머니는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기뻐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휴. 아이는 매슈를 바라보며 원망하듯 덧붙였다. 어째서 여기서 저를 원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떠나지 않은 거죠? 만일 제가 새하얀 환희의 길과 반짝이는 호수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견디기 힘들진 않을 거예요. 마릴라가 매슈를 쳐다보며 대답을 요구했다. 저 애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슈가 허겁지겁 말했다. 저 애는 저 길을 오면서 나와 나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릴라, 마구간에 말을 넣으러 나가봐야겠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차 좀 준비해줘. 마릴라는 매슈가 나가자 계속해서 물어보았다. 스펜서 부인이 너 말고 딴 아이도 데려왔니? 릴리 존스를 데려왔어요. 릴리는 5살밖에 안 됐는데 무척 예뻐요.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요. 만일 제가 아주 예쁘고 갈색 머리카락을 지녔다면 저를 데리고 살 건가요? 아니, 우리는 농장 일을 거들어줄 남자아이가 필요해. 여자아이는 우리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모자를 벗어라. 모자와 내 가방은 현관 탁자 위에 둘게. 애는 순순히 모자를 벗었다. 매슈가 다시 들어오자 다들 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애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빵에 버터를 발라 씹어보고 자기 접시 옆에 조개 모양 요리 그릇에 담긴 사과 통조림을 조금씩 먹어보았지만 허사였다.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마릴라는 그것이 심각한 결점인 양 아이를 바라보더니 엄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구나. 애는 한숨을 지었다. 못 먹겠어요. 심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심한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난 절망의 늪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구나. 정말이세요? 그럼 절망의 늪에 빠졌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그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겠군요. 정말 너무 심란한 기분이에요. 뭘 먹으려고 하면 덩어리 같은 게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와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요. 초콜릿으로 만든 캐러멜이라도 삼킬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딱 한 번 초콜릿 캐러멜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 뒤로 가끔 초콜릿 캐러멜을 잔뜩 가지고 있는 꿈을 꿨는데 먹으려고만 들면 언제나 잠이 깨버렸어요. 제가 못 먹는다고 해서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모든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지만 그래도 못 먹겠어요. 마구간에서 돌아온 이후 줄곧 말이 없던 매슈가 입을 뗐다. 내가 보기엔 얘가 피곤한 것 같아. 마릴라, 저 애를 재우는 게 좋겠어. 마릴라는 애를 어디에다 재워야 할지 고심하고 있던 중이었다. 바라고 후대하던 남자애를 위해서 부엌방에 마련해둔 잠자리는 아무리 깨끗하고 깔끔하다 해도 여자아이가 잘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집 없는 아이에게 손님방을 내줄 수는 없고 보니 남은 방은 동쪽 방뿐이었다. 마릴라는 촛불을 켜고 애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애는 현관 탁자 위에 놓아둔 모자와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는 기운 없이 뒤따라갔다. 현관도 굉장히 깨끗했는데 애니 묵을 작은 방은 그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다. 마릴라는 다리가 3개 달린 탁자에 촛불을 놓고 침대 이불을 젖혔다. 잠옷은 있겠지?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죠. 꼭 끼는 옷이에요. 고아원에는 뭐가 남아돌 만큼 넉넉한 적이 없어 항상 모든 게 모자라거든요. 적어도 우리 고아원처럼 가난한 고아원은 그래요. 저는 꼭 끼는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그런 옷을 입든 목 주위에 레이스가 달리고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아름다운 잠옷을 입든 누구나 똑같이 꿈은 꿀 수 있죠. 그게 바로 제 위안이에요. 자, 냉큼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 자거라. 몇 분 뒤에 촛불을 가지러 올게. 아무래도 내가 스스로 불을 끌 건 같진 않구나. 여길 태워먹을 것 같아. 마릴라가 나가자 애는 아쉬운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회칠한 벽에는 장식이 하나도 없어 유난히도 텅 비어 보였다. 틀림없이 장식이 없는 것 때문에 벽돌이 가슴 아파할 것 같았다. 바닥 역시 애니 한 번도 보지 못한 둥근 매트만 한복판에 깔려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한 구석에는 시커멓고 짧은 기둥 4개가 달린 높다란 구식 침대가 놓여있었다. 다른 한 구석에는 아까 말한 다리가 3개 달린 탁자가 있었는데 아주 날카로운 바늘이라도 끝이 휘어질 정도로 단단하고 불룩한 빨간색 벨벳 바늘결에 헝겊 속에 솜이나 머리카락을 넣어 바늘을 꽂아두게 만든 작은 물건. 장식이 있었다. 탁자 위쪽으로는 가로 15cm, 세로 20cm가량의 작은 거울이 달려 있었다. 탁자와 침대 중간에 얼음처럼 하얀 모슬린 레이스 커튼이 달린 창문이 있었고 그 밑으로 세면대가 있었다. 방 전체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엄숙함이 배어 있었는데 그 엄숙함이 애네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애는 흐느껴 울면서 마구 옷을 벗어던지고 초라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엎드려 베개 얼굴을 파묻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다. 마릴라가 불을 끄려고 와보니 바닥에 어지러이 흩어진 초라한 옷가지와 침대에서 벌어진 격한 감정의 흔적이 이 방에 자기 말고 누군가가 있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마릴라는 천천히 애네 옷을 집어들어 노란 의자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고 나서 촛불을 들고 침대로 갔다. 마릴라는 다소 어색하지만 무뚝뚝하지 않게 말했다. 잘 자거라. 그때 애네 하얀 얼굴과 커다란 눈이 불쑥 이불 밖으로 나왔다. 아주머니는 오늘 밤이 저에게 최악의 밤인 줄 알면서 어떻게 잘 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애니 비난하듯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마릴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가서 저녁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매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에 동요가 있다는 확실한 표시였다. 마릴라가 불결한 습관이라며 흡연을 단호히 반대하는 터라 매슈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때나 계절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그럴 때면 마릴라는 남자에게도 감정을 풀 만한 분출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못 본 척 눈 감아 주었다. 마릴라가 잔뜩 화가 난 투로 말했다. 참! 이거 정말 야단났네.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남한테 말을 전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무튼 리차드 스펜서의 아이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일 우리 중 한 사람이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가야 해요. 반드시 저 여자아이를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요. 매슈는 마지못해 대꾸했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래야겠지라뇨. 그것도 몰랐어요? 마릴라, 저 앤, 정말 좋은 아이야. 저 아이가 그렇게까지 여기에 있고 싶어 하는데 돌려보내는 건 좀 너무한 일하니까. 오라버니, 설마 저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마릴라는 매슈가 물구나무 서기를 좋아한다고 말해도 이보다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매슈는 자기 말뜻을 분명히 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자 몹시 불편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로선 저 아이를 키울 생각을 거의 할 수 없다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저 아이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벼랑간 매슈가 뜻밖의 말을 했다. 우리가 저 아이한테 좀 잘해줄 수는 있지. 매슈 커스버트! 저 아이가 오라버니를 완전히 홀려놓은 것 같군요. 오라버니가 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저 아이는 정말이지 재밌는 아이야. 나도 저 아이가 역에서 오면서 한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매슈가 계속 우겼다. 아, 저희는 진짜 말을 빨리 하더군요. 그 점은 당장에 알아보겠어요. 하지만 장점은 아니죠. 난 말 많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난 고아 여자아이는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내가 좋아하더라도 저 애는 키우고 싶은 아이가 아니에요. 저 아이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어요. 안 돼요. 저 아이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당장 돌아가야 돼요. 내가 날 도와줄 프랑스계 남자아이를 고용할게. 그리고 저 여자아이는 너의 말벗이 될 거야. 말벗이 없어서 괴롭진 않아요. 저 아이를 기르지도 않을 거고요. 마릴라가 짧게 대꾸했다. 매슈가 일어나 파이프를 치면서 말했다. 마릴라, 물론 너 말대로 될 거야. 난 자러 갈게. 매슈는 침실로 갔다. 이어서 마릴라도 설거지를 끝내고 굳은 결심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자러 들어갔다. 그리고 위층 동쪽 방에서는 정에 굶주린 오갈 데 없는 외톨이 아이가 울다 잠들었다.